안녕하세요. CU 방위 우량점 점주 신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찰스가 전하는 45가지의 리스크 대응 노하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네 번째에서 다룰 이야기는 주말 심야 근무자가 오래 근무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일단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리스크 대응 노하우 45가지 글에 대한 사전 설명을 잠깐 짚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길은 힘들고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리스크를 예방하고 제거하는 것만 우리가 잘 챙기고 다룰 수 있다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장사가 점점 더 재밌어질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리스크는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당하는 점주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고 리스크 프리미엄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45가지의 질문 중에 네 번째 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만 저는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몇 가지 대응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픈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발생 시점에서 한 가지의 답을 알고 있는 것보다는 두 가지나 또는 세 가지의 어떤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다소나마 좀 더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물론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 우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실패는 낙오, 패배, 절망, 좌절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실패는 다시 하는 것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아요. 실패했다는 것은 좀 더 그 사건의 본질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증거를 파악하는 것이 안정화로 가는 첫 번째 길목이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계속 가야 돼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4번입니다. 주말 심야 근무자가 오래 근무 못하는 이유 또는 안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주중 근무자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구하면 오래 일하잖아요. 근데 유독 주말 근무자는 한 주 하고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개강을 해도 계속 가능하다고 해놓고 개강하면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그만두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주말 근무자로 인한 아니면 주말 근무자의 부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죠. 예, 힘듭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찰스와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요. 그러려면 우선 주말 근무 지원자의 어떤 지원 사유부터 우리가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유 세 가지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기간 동안만 돈을 벌기 위해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때 점주는 지원자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최소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에 대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는 가능한 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어떤 오케이 사인의 뉘앙스를 보내지만 저는 이 오케이 사인의 뉘앙스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한 50% 정도만 신뢰한달까요? 왜냐하면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뉘앙스의 어떤 사인을 보내지 않으면 채용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케이 뉘앙스가 있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잡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직장 근무 일정이 비교적 좀 규칙적이거나 에너지 소모가 조금 적은 직종에 근무하는 지원자들이고요. 보통 뭐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좀 배우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 하거나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돈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말 알바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 비용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한창 뜨거운 연애를 시작한 거죠.
낮에는 데이트를 좀 해야 하니까 시간을 좀 쪼개서 심야 타임에 근무하는 지원자고요. 말 그대로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중에는 학업을 진행을 하고 주말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학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학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말 알바를 지원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꼭 알바를 해야 되는 어떤 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는 저는 그냥 믿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편적인 3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원 이유를 갖는 지원자는 우리 점포에게 무엇을 희망하고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또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정산이 수시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단기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산이 수시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자, 두 번째, 근무 중 스트레스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매장 내의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스태프의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친구들은 알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매장 내 어떤 규칙, 기준, 매뉴얼에 의해서만 자기가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게 파트타이머나 알바가 해야 될 다 그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아서 하고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은 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태프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어느 순간 자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한 끈을 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 중 스트레스가 없기를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체계를 마련해서 매장에 녹여내서 그런 이 지원자들의 희망에 우리가 부응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프는 자유롭게 휴무를 선택하기를 희망합니다. 선택과 승인은 다른 건데요. 한번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통 이 주말권, 금, 토, 일에 보통 약속을 잡아요. 이런 약속을 지속적으로 포기하며 알바를 한다는 것은 지원자에게는 다소 좀 큰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태프 또한 장기 근무를 희망하는 거 맞거든요. 단 자기가 원할 때 휴무가 가능하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수반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사항이 현실이 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지원자는 알아서 장기 근무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근무자가 휴무가 신청이 되었을 때 대체 근무자를 세우는 것은 점주의 몫이지만 그 몫을 우리가 채우는 어떤 시스템만 있다면 이건 너무나 심플하게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무가 승인을 우리에게 받아서 컨펌을 받아서 처리되는 게 아니라 10일 전, 15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야 서로 원하는 바가 일치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말 근무자는 어떤 단기간의 목표를 가지고 주말 알바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원자들이 희망하는 건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정기적으로 정산을 받고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명확한 어떤 매뉴얼, 지침 아래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 자기는 알바나 파트타이머 일 뿐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휴무를 선택할 수 있게끔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자들은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2번을 점주와 스태프는 면접 시 협의하고 동의하고 합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사전 협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협의를 한다는 거는 서로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결정이 되기 전에 내가 지원자를 결정하고 지원자가 우리 매장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서로의 패를 꺼내서 서로 합의를 보고 맞춰 끝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거, 정산 문제, 그 휴무에 대한 문제, 근무 조건에 대한 문제를 면접하는 그 과정에서 협의하고 동의하고
합의를 구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에서 간단하게 주말 근무자에게 어떤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그 팁을 한 가지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주말 근무자에게 정산에 대해서는 주급정산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급정산에 있어서 한 가지의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어떤 팁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급정산으로 신청을 하면, 물론 월급정산으로도 주말 근무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옵션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주급정산을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금토를 일을 했으면 월요일 날 오전에 정산을 하는데요. 다만 첫 주에만 정산이 안 돼요. 첫 주는 건너뛰고 두 번째 주부터 정산을 해주는 걸로 기준을 잡아요. 그 이유는 근무 내용에 따른 오류의 발생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발견이 되거나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전달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해당 스태프의 갑작스런 어떤 퇴사 결정 아니면 무단 결근에 대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어떤 관리적인 수단으로서 어떤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또 언제 해요? 면접 시에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그때 이제 서로 캔슬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면접 때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첫째 주에 가지고 있는 정산이 안 된 금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근무자가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 마지막 정산분과 함께 포함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또 마찬가지로 면접 때 사전 협의가 됐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항상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사전 협의, 사전 협의. 사전 협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 네 번째, 주말 근무자가 올해 근무를 안 하는 이유 또는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노하우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만족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45가지의 리스크 대응 노하우는 여기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Q&A라는 어떤 메뉴도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도 어떤 이런 질문,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서 저도 한번 공부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가보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메뉴판이 계속 되어지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또 질문 5번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